은상이 샘을 두고 철거 여부에 시민단체들과 창원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가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 남녀 간 혐오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대 토론회가 24일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노산동에 위치한 은상이 샘을 두고 철거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상이 샘은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철거는 안 된다는 창원시. 이러한 역사 논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노산동에 위치한 3.15 의거 기념비와 은상이 샘. 시민단체와 창원시가 은상이 샘 철거 여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독재의 편에 서서 3.15 의거를 폄하하고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마산 시민을 모독한 이은상을 기리는 은상이 샘을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입장. 은상이 샘은 문인 이은상의 생가에 있었던 우물이고 마산 문인들의 요구로 복원해 놓았기에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3.15 의거 기념비와 은상이 샘은 도시계획으로 지난 1999년 이곳으로 옮겨졌지만 은상이 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상이 샘을 철거하라는 목소리는 계속돼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18일 열린사회희망연대가 은상이 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어 24일 은상이 샘 철거를 위한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은상이 샘과 이은상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교방천을 당시에는 운상천이라고 있고 사람들은 운상이네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1910년에 발행한 조선 지지자료의 근거에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창원시에서 제시한 철거 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의 시정을 비난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얘기는 들어볼 것도 없다는 태도에서 이거는 이런 너무나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00% 이현상을 추종하는 문인들, 계속 뒤부터는 이주문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한자도 틀림없이 딱 그대로였습니다. 지역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노산 이은상은 뛰어난 문학가로 손꼽히지만 친일 행적이 발목을 잡아 민주성지 마산에서 끊임없는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인기를 끌고 있는 파프리카가 고성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800톤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마안면에 위치한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온실 안에서는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해 보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파프리카는 암 예방에 좋은 빨간색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노란색, 노화 예방에 좋은 녹색까지 색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파프리카는 피부 미용과 빈혈에 탁월해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생산된 파프리카는 매년 수출길에 올라 지난해에는 1,792톤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돼 재배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하우스 설치와 난방비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군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출 농가 육성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즉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산란광 시설이라든지
환기나 개폐 시설, 그다음에 레일이나 배드 시설, 무인 방제 시설, 지열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 내지는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시장이 일본 시장으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가운데 파프리카가 고성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남녀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온통 남과 여로 갈려 싸우는가 하면 사이가 좋던 연인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최근 SNS상의 최고 이슈는 묻지마 범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묻지마 범죄로 불거진 남녀 간 혐오 전쟁입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은 배려를 해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화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여성들이 묻지마 사건으로 인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성 혐오를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약자 입장에서 여성이 스스로 약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내 일상과 바로 연결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혐오가 계속되다 보니 한 남성은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큰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범죄학 전문가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거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대 토론회가 거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관으로 24일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거제시 김현규 국가산단 추진단장, 삼성중공업협력사협의회 김수복 회장 등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조선 산업위기의 배경과 현황, 전망을 비롯해 협력사, 노조 하청 노동자 실태와 요구사항, 경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 지원대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헌 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제조선소 문제를 정부 의지에 의해 일정 정도 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등 경제 조치가 풀린 국가와 다른 국가의 선박해양 플랜트를 정부가 수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합성 사거리와 한마대로 제1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보행과 차량 교통량이 많고 신호 과속 위험이 잦아 사고 위험이 큰 두 곳, 합성 사거리와 제1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12, 8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해 한 달간 시범 운용 후 단속할 방침입니다. 현재 마산 동부경찰서는 모두 36개소의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운용 중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송평로에도 4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4일 경남 지역에서 77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가입서 서명을 시작으로 회원인증패 전달과 핸드프린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지역 77번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인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대표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해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경남 지역은 현재 회원 수 77명으로 올해만 벌써 11명의 회원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창원 시립 마산문신미술관에서는 문신작가 서거 21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원로 작가들과 미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문신작가를 기리면서 묵념 등 간단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문신작가 서거 21주기를 기념하고 문신미술관 개관 22주년을 맞아서 27일에는 제15회 문신미술상 시상식 및 지난해 수상작 전시회가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제 공예협회가 오는 31일까지 거제시청 1층 도란도란 쉼터 앞 전시실에서 제6회 거제시 공예협회 회원전을 개최합니다. 거제시 공예협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이 손수 만든 도자기와 목공예, 섬유공예, 한지공예 등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조개껍질 팔찌와 펜시데코 열쇠고리, 비누꽃 리스 등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무료 체험 강좌도 진행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교방동과 참사랑 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경로 위안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대접하고 초청 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등 볼거리와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진구 교방동장은 이날 행사를 마련해준 경남 참사랑 봉사단에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참사랑 봉사단은 어르신 목욕 봉사와 급식 봉사 등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실현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채무 957억 원 상환이 포함된 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1월 기준 1조 3,488억 원이었던 채무를 3년 6개월 만에 모두 갚게 됐습니다.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학동 케이블카 조성 사업 착공이 한 달 뒤로 연장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공동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금융권 대출이 자본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데다 사업비마저 증액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사업자를 지방공기업인 거제관광개발공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선은 20일 통영시 홍도 남서쪽 15km 해상에서 외국 어선용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어구에 불법으로 설치 사용한 제주선적 29톤 어선 A선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A선장을 상대로 AIS 어구를 설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 해양 신도시를 문화와 비즈니스, 관광, 해양 레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덧붙여 마산 해양 신도시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비용 부담이 들더라도 완성도 높은 개발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성의 문화와 관광 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신규 모집합니다. 군은 25일부터 31일까지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2명을 모집해 면접과 실무 수습을 거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 6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입니다. 마산지방해안수산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제21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마산만 봉암갯벌 등 8개 지점에서 대대적인 해양 폐기물 정화 활동을 펼칩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업협의회,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기관, 지역기업, 봉사단체, 대학생 등을 합쳐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벌어진 어구와 생활 폐기물 등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해피고성 건설을 위한 미래발전 비전 체계를 성장과 공유는 행복으로 설정하고 고성군의 미래발전 전망을 반영한 6개 권역별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고성군은 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근거해 고성군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하나테크인에서는 폐지 줍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가벼운 사랑의 리어카 8대와 생필품, 안전조끼 등을 내서읍과 양덕 이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리어카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 기관, 단체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한화테크인 명장들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태양열 충전식 경광등과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부착된 맞춤형 리어카입니다. 거제시는 오는 5월 28일 독봉산 웰빙공원 일원에서 제15회 거제시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무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축제를 통해 발산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모두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며 문화적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다양한 식물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물 테마관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25일 개장했습니다. 식물 테마관은 식물과의 만남을 통해 심신치유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고성군이 도와드립니다 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작은 것부터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드립니다 창구는 지난 5월부터 14개 읍면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단순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활용할 대회 상징물을 24일 선정했습니다. 상징물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심사를 통해 엠블럼과 포스터 등 4개 분야에서 8점을 선정했습니다.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5일 산양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애체험 교육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지체, 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 등의 내용으로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이동은 지난 24일 자체 제작한 창원광역시 승격 기원 영상물을 자생단체 회의에서 상영하고 홍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 전개한 활동을 공유하고 하반기에도 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